x제곱 곱하기 루트 x제곱 더하기 4분의 1의 적분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네요. 자, 그러면 이제 분모에 루트 x제곱 더하기 4의 형태를 우리가 적분할 때는 이거를 이제 어떻게 계산하기로 했냐면 x를 이제 치환하는 거죠. 적당한 삼각함수로 치환하는데 여기가 이제 4를 보면 2의 제곱의 형태예요. 그래서 2의 제곱이랑 이렇게 더했을 때 뭔가 다시 표현할 수 있는 식을 한번 찾아보자. 그게 2의 탄젠트 세타로 치환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a 곱하기 탄젠트 세타를 x로 치환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치환하면 x제곱 자리에 얘가 들어가면서 뭐가 되죠? 4 탄젠트 제곱 세타가 될 거예요. 그래서 4로 묶어낼 수가 있죠. 그리고 탄젠트 제곱 세타 더하기 1로 표현이 되니까 얘가 탄젠트 제곱 세타 더하기 1이 시컨트 제곱 세타다. 그러면 여기가 2 시컨트 세타로 표현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어떤 관계가 또 성립하느냐? x를 세타에 대해서 미분했을 때 dx가 2의 탄젠트 세타 미분하면 시컨트 세타. 자,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래서 원래 있는 식을 다시 써보면 x의 제곱이니까 분모에서 2 탄젠트의 제곱. 그래서 4 탄젠트 제곱 세타. 그리고 분모에 있는 이 부분이 우리가 계산해 봤더니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됐었죠. 그 다음에 dx 이 부분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들어오니까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2는 약분이 되고 시컨트도 하나씩 약분되네요. 남는 것은 4분의 1의 탄젠트 제곱 세타 분의 시컨트 세타. 자,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치환했을 때 주의해야 되는 게 요 세타, 탄젠트 세타의 역함수를 고려해야 된다라는 거죠. 세타로 표현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세타의 범위는 우리 아까 앞에서 봤듯이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 자, 요 범위에서 고려하자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다시 요 문제로 와서 4분의 1은 밖으로 빼고 시컨트랑 탄젠트를 좀 정리해 볼게요. 시컨트 세타는 뭐였죠? 코사인 분의 1. 코사인의 역수고 그다음에 탄젠트 제곱분의 1이니까 사실 코탄젠트 제곱이죠. 코탄젠트는 뭐였냐면 코사인 나누기 사인이니까 그것의 제곱 코사인 제곱 나누기 사인 제곱 이렇게 또 표현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코사인은 약분하고 남는 게 사인 제곱분의 코사인 세타의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거를 적분하면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뭐를 한다? 이렇게 제곱되어 있는 녀석을 치환해보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가 돼요? 양변 미분했을 때, 즉 u를 세타로 미분하면 du가 코사인 세타 d세타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뭐가 된다? du가 되네. 그 다음에 사인 제곱이 뭐가 된다? u의 제곱이 된다. 그래서 요 식이 이제 어떻게 바뀌냐면 어떻게 됐죠? 아까 정리했을 때 u 제곱분의 1의 du 이렇게 됐나요? 이렇게 바뀌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u에 대해서 적분하는데 무엇을 미분했을 때 u제곱분의 1의 형태가 되었나? 뭐였죠? 우리가 x분의 1 미분하면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이 됐던 거 기억해보면서 여기가 마이너스 부 붙고 u분의 1이겠네요. 그 다음에 적분상수 c. 자, 이렇게 간단히 계산이 됐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분의 1 곱하기 u분의 1인데 u가 아까 뭘로 치환이 되었냐면 사인 세타였어요. 그러니까 사인 세타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우리 문제는 사실 x에 대한 적분이었기 때문에 x에 대해서 다시 표현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x로 다시 표현할 건데요. 우리가 앞에서 또 어떤 치환을 했냐면 x를
이 탄젠트 세타로 일단 놓고서는 시작을 했었죠.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러면 여기서 탄젠트 세타가 뭐다? 2분의 x다. 그러면 이 탄젠트의 정의에 의해서 여기가 세타면 2분의 x. 이런 관계가 성립하죠. 빗변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직각삼각형에서 생각하면 그쵸. 피타고라스 정리 써서 2의 제곱 더하기 x제곱 빼 루트 이렇게 되겠죠. 빗변의 길이니까. 자, 그러면 사인 세타분의 1. 그럼 사인 세타가 이것분의 높이니까 그것의 역수를 취해서 이것분의 이것이 되겠네요. 그죠? 높이분의 빗변이 될 거예요.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4x분의 루트 4 더하기 x제곱 더하기 상수 c라는 형태로 답이 나오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정적분을 한번 계산해 보려고 하는데 뭐 다른 건 없죠. 정적분이라는 것뿐이 없고 우리가 이제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를 알고 있으니 그것을 이용하면 쉬운 문제예요. 자, 똑같은 방법으로 치환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여러분이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돼요. 자, 여기 이 부분을 보면 4x제곱 더하기 9인데 아까처럼 뭔가 x제곱 앞에 4라는 숫자가 있음으로 해서 조금 복잡해 보여요. 그죠? x제곱 더하기 9였다면 x를 3 탄젠트 세타라고 치환하면 될 것 같은데 얘는 어쨌든 그래도 더하기로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뭘로 치환해야 될까요? 탄젠트를 집어 넣어주면 어쨌든 뭐 탄젠트 제곱 더하기 3의 제곱의 형태가 돼가지고 시컨트 제곱으로 바꿔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쓸 건데 여기서 좀 식을 깔끔하게 만들려면 자, 저 x를 도대체 뭘로 하면 좋을까? 그렇죠? x를 뭘로 하는 것이 간단할까? 한번 고민해 볼게요. 여기가 지금 9죠? 3의 제곱이에요. 그러면 x도 3의 제곱 탄젠트 제곱이 되면 참 좋겠어요. 근데 앞에 4라는 녀석이 있으니까 얘를 지워주면 되는 거잖아요. 약분시켜서 없애버리면 되죠. 그래서 4가 2의 제곱이니까 2분의 1의 탄젠트 세타. 그런데 9가 3의 제곱이니까 여기에 3 탄젠트 세타라는 형태로 본다면 그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 들어갔을 때 4x제곱이 이것의 제곱이니까 4분의 9의 탄젠트 제곱 세타 더하기 3의 제곱의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9 탄젠트 제곱 세타 더하기 9의 형태로 바뀌었으니까 9로 묶어냈을 때 탄젠트 제곱 더하기 1이 돼서 9 시컨트 제곱이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이렇게 x를 놓았더니 이렇게 되더라라는 거죠. 엄청 간단해졌죠? 대신에 이제 우리가 이 세타를 정의할 때 탄젠트 세타 역함수 때문에 세타의 범위를 여기서만 고려를 해보자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 적분 범위는 이제 바뀌겠죠? 왜냐하면 x에 대한 거에서 뭔가 바꿨으니까, 세타로 변화했으니까 얘도 이제 바꿔주면 되는데 일단 식부터 정리를 하면 자, 요 부분이 뭐다? 9 시컨트 제곱이다. 거기에 2분의 3제곱이에요. 그렇게 된 거고. x가 뭐냐면 요거죠. 그럼 그것에 세제곱 넣어주면 되죠? 8분의 27에 탄젠트 세제곱. 그 다음에 dx가 뭐냐면 여기에서 이제 미분했을 때 세타로 미분해주면 dx는 2분의 3의 시컨트 제곱 세타 d세타가 되겠죠. 탄젠트 미분했을 때. 그래서 dx 대신에 넣어주면 2분의 3 곱하기 시컨트 제곱 세타 이렇게 표현이 되네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요 범위만 이제 다시 넣어주면 돼요. 자, 그러면 자, x가 0일 때 여기가 0이면 세타 얼마여야 되죠? 대응했을 때
세타 탄젠트 0일 때 0이죠? 그러니까 세타도 0이네요. 0일 때 0. 그 다음에 2분의 3 루트 3이 누구야? x죠? x가 이거고 2분의 3의 탄젠트 세타. 그렇게 되는 세타가 뭐냐라는 거예요. 세타의 범위를 써줘야 되니까. 그럼 2는 약분하고 3도 약분해서 탄젠트 세타가 루트 3이 되는 세타를 찾아주면 돼요. 그게 뭐였죠? 탄젠트 세타가 루트가 되는 거 60도 3분의 파이. 그럼 이제 요 식을 풀어주면 된다는 거예요. 자, 정리가 이제 좀 됐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정리를 해보면 이제 숫자를 조금 정리를 해볼까요? 여기서 자, 여기 보면은 3의 제곱이에요. 9는 3의 제곱에 2분의 3승. 그러니까 3의 제곱에 2분의 3. 그러면 지수가 이렇게 되죠? 3의 3승이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3의 3승으로 바뀌어서 27. 그다음 여기는 어떻게 돼요? 제곱 2분의 3이니까 세컨트 세타의 3제곱. 2는 약분돼서 없어지고.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생각해보면 2분의 3의 시컨트 제곱 세타 디세타인데 여기도 또 정리해주면 8분의 27이니까 그거하고 27 나눈 거. 8분의 27 나누기 27이니까 곱하기 27분의 1. 그래서 8분의 1만 남네요. 이 부분이. 그죠? 8분의 1만 남고 탄젠트 3제곱.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숫자만 봤을 때는 16분의 3이 밖으로 나갈 수가 있네요. 그래서 16분의 3 빼고 나머지만 쭉 정리를 해주면 아까 뭐 남았죠? 시컨트 3승분의 또 여기 약분되네요. 시컨트 제곱이랑 시컨트 3제곱 시컨트 분의 탄젠트 3제곱 자, 식이 이렇게 간단해졌어요. 이제. 그리고 범위가 아까 0부터 3분의 파이까지. 자, 그리고 탄젠트 세타는 우리가 지금 3제곱 세타인데 이거를 좀 더 정리할 수 있죠? 자, 어떻게? 시컨트 세타가 코사인의 역수니까 시컨트 분의 1은 코사인 세타가 되고 그 다음에 탄젠트는 정의가 사인 나누기 코사인인데 3제곱이니까 사인 3제곱 나누기 코사인 3제곱 해서 약분해서 코사인 제곱분의 사인 3제곱으로 바뀌네요. 그렇죠? 식이 이제 이렇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3제곱이 나왔네. 그럼 우리 이거 어떻게 분리했죠? 하나하고 나머지. 그러니까 0부터 3분의 파이까지 범위 내에서 요걸 다시 바꿔주면 사인 세타하고 제곱하고 이렇게 분리해주고 코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 다시 사인 제곱을 뭘로 보면 되겠다? 얘를 1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이 1이라는 거 이용하면 사인 제곱은 1 빼기 코사인 제곱으로. 그죠? 이렇게 다시 바꿔주면 자, 사인 세타에 이거를 1 빼기 코사인 제곱 그다음에 코사인 제곱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여러분이 치환을 뭘로 해야 될 것인지 눈에 들어올 거예요. 제곱되어 있는 거 있죠? 코사인. 얘를 u라고 치환해보자. 그럼 또 여기서 어떤 관계가 생기느냐? 양변 세타로 미분했을 때 du가 마이너스 사인 d세타. 자, 이런 관계가 생기고 이걸 다시 정리해주면 코사인이 뭐가 된다? u니까 u의 제곱. 여기는 사인 세타에 1 빼기 코사인의 제곱, 그러니까 u의 제곱으로 바뀌고 d세타.
그런데 사인 세타 d세타가 마이너스 du가 되니까 요 사인 세타 d세타가 마이너스 du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래 끝과 위 끝을 정리를 해주면 u를 코사인으로 치환했으니 세타가 0일 때는 u가 얼마다? 코사인 제로니까 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3분의 파일 때 세타가 3분의 파이면 코사인은 얼마가 되죠? 2분의 1이 될 거예요. 이렇게 변화가 생겼어요. 그럼 이제 적분을 해볼까요? u의 제곱분의 1 빼기 1. 근데 여기 마이너스 뭐 있으니까 마이너스 u제곱분의 1 뭘까요? u분의 1 미분하면 요거 되죠? u분의 1. 그 다음에 이렇게 해주면 플러스 뭐 되고 약분돼서 1이니까 1 적분하면 6. 이렇게 되겠죠. 1부터 2분의 1까지. 자, 그래서 답은 자, 어떻게 하면 되죠? 우리 그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 두 번째에 의해서 요 함수에다가 2분의 1 넣은 거에서 1 넣은 거를 빼주면 되는 거였죠. 그러니까 2분의 1 넣어주면 2 더하기 2분의 1. 그래서 2분의 5. 거기에서 1 넣은 걸 빼자. 그럼 1을 넣어주면 2가 되죠, 여기가. 1분의 1 더하기 1이니까. 그걸 2를 빼주면 돼. 그러면 여기가 2분의 1이 되니까 2분의 1 곱하기 16분의 3 해서 32분의 3. 이렇게 계산이 되겠네요. 그쵸?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많은 케이스를 다뤄보지는 않았지만 앞에서 처음에 소개했던 요런 치환들을 지금 살펴봤어요. 그래서 루트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그래서 A라고 하는 어떤 실수 제곱의 형태로 묶어질 수 있는 식이 있다면 그 X를 적당한 삼각함수로 여러분이 치환을 하고 거기에서 세타의 범위를 지정한 다음에 역함수가 정의되는 부분에서 이런 삼각형, 직각삼각형을 이용해서 그 변수를 다시 변환을 해주면 적분을 조금 더 쉽게 계산할 수가 있다라는. 자, 연습 문제 몇 개를 풀어보면서 우리 적분 단원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사인 제곱 x를 부정적분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앞 시간에서는 사인과 코사인이 곱해져 있는 형태 또는 뭐 탄젠트랑 다른 것들이 곱해져 있는 형태 이렇게 제곱에 대해서 어떤 여러 개의 함수가 곱해져 있는 경우를 봤었는데 이렇게 단일한 함수의 제곱 또는 4제곱, 6제곱, 짝수 제곱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공식을 활용하면 쉽게 계산할 수가 있죠. 사인 제곱 x는 우리가 이걸 풀어서 썼을 때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2x로 이제 정리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적분에서 우리가 이렇게 차수가 2차 또는 4차, 6차 짝수인 경우에는 2차식을 먼저 이렇게 1차식의 형태로 여기 보이시죠? 1차식인 거죠. 차수를 봤을 때는 1차예요. 그러니까 사인 제곱 x를 이와 같이 변환을 하고 똑같은 식으로 바꿔주고 코사인 제곱도 마찬가지. 코사인 제곱에 대해서는 2분의 1 더하기 코사인 2x로 해서 이렇게 제곱 x를 코사인 2x에 대해서 1차식이니까 이렇게 변환을 해서 같은 식으로서 표현을 해준 다음에 적분을 하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인 제곱 x는 우리가 이제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2x다 라고 변환이 되고 그리고 여기 2분의 1이라고 하는 상수는 밖으로 빼서 계산해도 괜찮죠? 자, 그러면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적분을 시행할 수 있으니까 2분의 1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 1은 뭘까요? 부정적분 우리 계산할 때 무엇을 미분해야지 1이 되는가? 역으로 생각해서 x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자, 무엇을 미분해야 코사인 2x가 될 것인가 생각해 보면 자, 사인 2x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 코사인 미분이 마이너스 사인이고 사인 미분이 코사인이니까 어떤 것이 미분했을 때 코사인 2x가 되는가? 그러면 사인 2x를 먼저 떠올리겠죠?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것은 이것을 우리가 한 번 더 미분해 보면서
검토를 해보는 거죠. 미분했을 때 코사인 EX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게 아니라 뭐였나요? 여기에 있는 변수가 단순한 변수 X가 아니라 EX와 같은 함수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sin EX 전체를 한번 미분을 하고 거기에다가 곱하기 EX라고 하는 요 함수를 X에 대해서 미분한 다음에 곱해라 라고 했었죠. 이게 연쇄 법칙이었어요. 자, 그러면 적분도 역으로 생각해주면 어떤 것을 미분해서 코사인 EX가 될 것인가? 여기 보면은 sin EX를 미분했을 때 코사인 EX가 나오기는 했는데 2가 앞에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2를 나는 없애야 되니까 양변에 2분의 1을 취해주면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코사인 EX만 남게 되고 sin EX의 미분의 2분의 1을 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여기에 2분의 1이 이렇게 곱해진다. 자, 그리고 마이너스 그리고 중요한 게 뭐였나요? 부정적분은 함수값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역으로 미분했을 때 나오는 값이라고 부정적분이 정의되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 적분상수까지. 상수는 미분했을 때 항상 0인 거니까 이렇게 C를 항상 붙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전개를 했을 때 2분의 X 마이너스 4분의 1에 sin EX 더하기 C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비슷한 예제로 자, 코사인 4제곱 x를 한번 적분해 볼게요. 자, 제곱은 일단 우리가 해결을 했는데 그러면 코사인 4제곱은 어떻게 할 것인가? 코사인 4제곱은 생각해 보면 코사인 제곱의 제곱으로 볼 수 있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코사인 제곱 x는 또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코사인 제곱은 뭐였죠? 2분의 1 더하기 코사인 2x라고 볼 수 있다. 근데 그것에 지금 또 제곱이 된 거니까 이렇게 계산을 해줄 수가 있고 자, 여기 적분 안에 있는 피적분 함수를 쭉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면 4분의 제곱돼서 1 더하기 2 코사인 2x 더하기 코사인 제곱 2x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 자, 그리고 4분의 1은 밖으로 빼도 괜찮죠? 빼고 1 더하기 2 코사인 2x 더하기 코사인 제곱 2x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코사인 제곱 2x는 차수가 2차 이상이기 때문에 1차식 상수항인 것들은 우리가 쉽게 계산할 수 있어서 그대로 쓰고 자, 2차식인 것은 다시 어떻게 한다? 1차식으로 적분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2분의 1 더하기 코사인 자, 제곱을 1차로 줄이려면 여기가 배가 되면서 들어가는 거죠. 4x로. 자, 요렇게 계산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4분의 1에 정리를 해보죠. 여기 1하고 2분의 1 더해서 2분의 3 그 다음에 2 코사인 2x 더하기 2분의 1에 코사인 4x. 자, 이런 적분을 이제 하면 되고요. 4분의 1에 자, 2분의 3 무엇이 미분돼야 2분의 3인가요? 그쵸? 2분의 3에 x 미분하면 2분의 3이 되고 더하기 자, 상수는 그대로 넣어주고요. 코사인 2x 다시 한번 거꾸로 가보면 무엇의 미분이 코사인 2x인가? 아까 한 것처럼 sin 2x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다시 한번 미분해서 검토해보면 sin 2x의 미분은 코사인 2x에 곱하기 2가 되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2분의 1을 취해줘야만 이 전체의 미분값이 이만큼이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이 부분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2분의 1은 상수니까 그대로 하고 코사인 4x는 뭘까요? 미분했을 때 코사인 4x가 되는가? 사인 4x 맞나요? 이것도 아니죠. 사인 4x를 다시 우리 미분하면 코사인 4x 곱하기 4x 다시 미분해서 4 이렇게 될 텐데 여기엔 코사인 4x만 있는 거고 4가 필요 없는 거니까 뭘 해야 된다? 4분의 1을 곱해야 되는 거고 그죠? 그리고 더하기로 연결하면 되나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를 할게요. 그리고 부정적분이니까 상수까지 취해주면 되고, 자, 전개해서 정리해보면 8분의 3x, 자, 그리고 여긴 약분되니까 4분의 1에 사인 2x만 남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8분의 1에다가 상수 4분의 1이니까 32분의 1에 사인 4x, 그리고 더하기 적분상수씨.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그래서 홀수일 때는 우리가 앞에서 강의 안에도 보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있었죠. 홀수 차수인 경우에는 하나를 먼저 빼고 나머지로 묶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했었죠. 그리고 사인 제곱은 코사인 제곱과 사인 제곱의 합이 1이다 라는 성질 이용해서 정리를 해서 치환적분하면 되는 거였는데 이렇게 짝수차수인 경우에는 공식을 이용하면 더 빨리 풀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아크사인 x를 한번 적분해 볼게요. 자, 이건 어떻게 풀면 될까요? 우리 이런 유형도 많이 예제에서 나왔었는데 일단 형태를 보면 우리가 바로 어떤 값을 미분했을 때 아크사인 x가 될 것인가 쉽게 알 수가 없죠. 그리고 치환하려고 보니까 치환할 것이 없어요. 변수가 x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부분적분을 생각하자라고 얘기했었고 부분적분을 하려면 사실 피적분 함수가 어떤 두 덩어리의 합으로 표현이 되었을 때 우리가 f'g의 형태를 f 곱하기 g에서 f 곱하기 g'을 이렇게 빼주는 형태, 이런 형태로 우리가 분리를 해서 부분적분을 이용하면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지금 함수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아이디어를 쓰냐면 여기에 1이 곱해져 있다라고 생각하자는 거죠. 자, 그래서 1이라고 하는 숫자는 x가 미분됐다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1은 f 프라임 함수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크사인 x는 g라는 어떤 함수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f는 g가 될 것이고 g 프라임은 뭐가 될까요? 우리 이거 역삼각 함수에서 다룬 적 있었는데 자, g 프라임은 아크사인 x 미분했을 때 이것은 물론 우리가 외울 필요는 없는데 만약에 이런 사인에 대한 아크사인, 역삼각 함수의 도함수 값을 만약에 알고 있다면, 만약에 문제에서 주어진다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자, 이렇게 주어졌다라고 해볼게요. 물론 알고 있으면 더 좋겠지만. 자, 그러면, 자, 이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f 곱하기 g에서 우리가 지금 f 프라임 g라고 본 거니까 빼지는 텀은 f의 g 프라임이라고 보면 되죠. 자, 그럼 f 곱하기 g는 뭐냐면 f가 x고 g가 지금 아크사인 x예요. 그죠? 자, 그리고 마이너스 인테그랄 f 곱하기 g 프라임. 그럼 f는 x고 g 프라임은 루트 1-x 제곱분의 1이고. 자, 이렇게 계산이 될 텐데 앞에 있는 이 텀은 두 함수의 곱인데 이미 계산이 끝난 거죠. 그래서 볼 것이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번째 텀에 대한 적분을 다시 한번 계산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잘 보면 이것은 이제 어떻게 적분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이 거꾸로 생각해도 괜찮아요. 어떤 것을 미분했을 때 이런 형태가 될 것인가를 상상할 수 있다면 제일 좋고 그것이 안 된다면 치환 적분을 하면 되는 거죠. 자,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어떤 함수가 있을 때, 루트 x가 있다고 했을 때, 이 함수를, 도함수를 찾아봤을 때 형태가 어땠냐면 2루트 x분의 1이었어요. 그죠? 자, 그럼 만약에 우리가 x제곱이라고 하는 함수에 대한 뭐 스퀘어 루트가 있다. 아니면 조금 더 복잡하게 해볼까요? 여기를 루트 2가 x제곱이 아니라 x의 뭐 예를 들어서 101제곱 이런 식으로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것에 대한 도함수는 우리가 어떻게 구했냐면 이 형태를 그대로 가지고 가는 거죠. 물론 여기가 x가 아니라 어떤 함수예요, 지금. 다항함수가 된 거죠. x의 101제곱이 된 거니까. 이 루트 x의 101제곱분의 1 그대로 똑같이 따라서 쓰고 그 다음에 문제는 이 부분이
변수가 아니라 함수일 때, 이런 함수의 형태일 때는 뭐를 한다? x의 101제곱이라는 이 함수를 다시 미분해서 곱해줘라라는 게 연쇄 법칙이었고, 따라서 2루트 x의 101제곱분의 1 곱하기 101의 x의 100제곱, 이렇게 한 번 더 이런 텀을 곱해줘야 된다는 게 문제였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이 피적분 함수의 모양도 잘 보면 우리가 조금만 고민을 하면 바로 적분할 수가 있어요. 어떤 형태일까요? 루트 1 마이너스 x 제곱을 미분했을 때 이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거꾸로 이 함수를 한번 미분해 보세요.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생각한 이유가 이 부분이 지금 일치하죠. 자, 한번 거꾸로 가보면 어떻게 되죠? 2 루트 1 마이너스 x 제곱분의 1 그대로 이 공식을 쓰면 되고 거기에다가 뭐를 하자? 이 안에 있는 스퀘어 루트 안에 있는 값이 x가 아니라 어떤 함수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 함수를 다시 한번 미분해서 곱해야 된다. 그러면 1 마이너스 x 제곱의 미분은 마이너스 2x가 될 테니 이를 미분해서 루트 1 마이너스 x 제곱분의 마이너스 x가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이 마이너스까지 추가해주면 정확하게 이 함수의 미분이 피적분 함수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더하기 루트 1 마이너스 x 제곱이라고 하면 끝나고 더하기 부정적분이니까 적분상수까지 더해주면 되네요. 자, 나는 이런 거 한 번에 잘 안 된다라는 친구들은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도 될까요? 치환적분도 가능하죠. 자, 이것만 떼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자, 1 마이너스 x제곱을 나는 덩어리로 묶어서 그냥 치환을 해보자.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루트 u가 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x 아직 살아있고, dx 살아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u를 치환하는 순간, 적분 변수는 몽땅 다 u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치환을 했을 때 우리는 미분을 한다. u를 x에 대해서. 그럼 du dx가 되고 1-x제곱은 x미분이 마이너스 2x가 될 테니 여기에서 dx는 뭐가 되냐면 뭐가 되나요? dx는 du 마이너스 2x가 되는 거죠. 물론 이런 기호는 우리가 하나의 기호로서 생각할 수가 있는데 미분의 관점에서 미분이라고 하는 정의에 의해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루트 u분의 x가 들어가고 dx 대신에 이렇게 마이너스 2x분의 du가 되고 x는 약분되면서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분의 1은 밖으로 빼고 루트 u분의 1의 du 이렇게 쓸 수 있고 이거를 다시 들여서 와서 한번 보면 2루트 u분의 1의 du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루트 x 미분이 2루트 x분의 1이라는 거 알고 있고 따라서 마이너스 뭐다? 루트 u가 된다. 그래서 더하기 적분상수까지 해주면 u가 우리 아까 치환했던 이 값이니까 마이너스 루트 1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c가 된다는 거네요. 자, 그리고 여기 우리 문제 풀 때 앞에 이미 이렇게 마이너스 부호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 마이너스 부호랑 만나서 플러스 루트 1 마이너스 x 제곱으로 이렇게 써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부분 적분과 치환 적분을 적절히 잘 활용하면 적분은 거의 다 모두 다 우리가 해결할 수 있고 정말 다행인 것은 우리가 이제 연습하고 있는 이런 함수들이 성질이 가장 간단하면서 좋은 성질의 것들이라 대부분은 이렇게 쉽게 풀리는 거고요. 사실은 어려운 그리고 풀리지 않는 계산들도 많죠. 여러분들이 실제 뭐 계산기, 공학용 계산기나 뭐 프로그래밍을 이용해 본다면 이렇게 간단한 형태의 답이 나오지 않는 적분들도 상당히 많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런 쉬운 예제들을 통해서 그런 어려운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거니까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하고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급수라는 것을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삼각함수들을 지금까지 성질들을 살펴봤고 그리고 미분도 하고 적분도 하고 여기까지 이제 왔는데 그 다음에 뭘 할 거냐면 급수라고 하는 것을 정의를 하고요. 각 삼각함수들을 급수로 표현해 볼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퓨리의 적분 또는 뭐 퓨리의 급수까지 우리가 공학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그런 성질과 어떤 정의들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기말고사를 보는 걸로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5주차까지 수업을 진행하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쉬는 날에도 계속 수업을 했었는데 사실은 학교 측에서의 그 스케줄을 보면 첫 번째 주가 개강주라서 원래는 우리가 16주차 수업을 하는데 그런 수업들이 다 빠져서 결국에 15주차만큼의 수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사이버 강의실에 가서 보면 15주차까지 이제 강의가 업로드가 될 거고 우리는 15주차까지 한 다음에 종강하는 게 되는 거죠. 15주차까지 하면 이제 이번 학기가 끝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잘 정리하고 다음 주에는 과제 제출이 하나 있죠. 그래서 과제 제출란에서 잘 확인한 다음에 제출하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주에 이제 기말고사라는 거 공지할게요.